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국입니다. 만약에 네. 여러분들에게 휴가가 주어진다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밀린 드라마, 밀린 영화 쭉 다 볼 거예요. 정주행? 네,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네. 그냥 기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육아에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휴식이라는 걸 스스로 좀 주고 싶고 사실 여기 오는 것도 행복합니다. 재수 씨는 더 힘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MG 채원 씨는? 저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싶어요.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또 감성 낭낭한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좀 떨고 그래야 좀 쉬는 것 같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MG 병사들도 우리 채원 씨처럼 휴가를 알차게 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채원 씨가 말한 영화, 맛집. 우리 병사들은 할인받아서 더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뭐 설마 군인 혜택? BING 빙고 맞습니다. 자, 휴가를 앞둔 우리 병사들 귀 쫑긋 세우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혜택 쏟아집니다. 먼저 극장을 가세요. 극장? 오. 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3대 외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 있죠. 네. 네네. 매, 시, 로스로 시작하는 티켓부터 팝콘까지 죄다 할인입니다. 그렇죠. 자, 영화 보고 나면은 네.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배고프잖아요. I'm hungry. 네네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패밀리 레스토랑 거기 있죠. 빕 거기랑 빅땡. 아웃 저기랑. 아웃땡. 네, 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휴가가 좀 길다고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 그냥 가세요. 무료입니다. 진짜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고요? 요즘 축구, 야구 보기 딱 좋은 날씨죠. 스포츠 경기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요. 와 정말로 우리 병사들에게 딱 필요한 혜택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설마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네. 자, 혹시라도 멀리 여행을 갔다. 숙박 필요하시잖아요. 우리 병사들에게는 최저가 예약 혜택까지 있다고요. 그러면 혜택을 받으려면 저 군인이에요 라고만 하면 되나요? 아이, 당연히 아니죠. 근데 혜택 받는 게 정말 쉬워요. 신분증, 그리고 휴가증, 외박증, 그리고 나라사랑 카드만 챙기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나라사랑 포털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휴가만큼 설레는 행군기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산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행군기는 언제 어디든 갑니다. 전군!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맞춰볼까요? 전군! 고개 까딱까딱 전군!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노래 뭐야? 이거죠? 전군! 나 이때 제일 신나. 전군! 저기요.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근데 진짜 엔딩. 네. 스트레스가 많나 봐. 그치? 벌 수 있는데. 자, 사트행 행군기요 오늘도 이륙합니다. 항공구조사 사트 전원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야, 키가 멋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항공구조사 박성현 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항공구조사 장재영 중사입니다. 네. 자, 김대희 씨가 근데 뭐 오늘 네. 또 준비하셨다고요? 아, 제가요. 네. 예. 본의 아니게 네. 네. 좀 반강제로 네네. 예, 제가 사트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운띄 해주세요. 자, 싸! 사트한테 덤벼 감히 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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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자, 전군 부대장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매 부대마다 정말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해요. 네, 저는 한 달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전군 부대잖아. 한 부대를 그래서 저희가 사트 3부작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사트면 4부작으로 준비하죠. 4부작. 들어와 들어와. 네. 네. 이분들 어렵게 모신 김에 궁금했던 거 싹 트라이 해보자고요.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분들이잖아요. 아, 나 저걸로 할 걸 그랬다. 그렇게 이행시. 했어야 됐는데. 싹 트라이 이걸로 할 걸.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을 둘러싼 특이한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소문들 싹 모아서 진실을 밝혀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 먼저 첫 번째 소문입니다. 네. 못하는 게 없는 만능 히어로 사트. 그러다 보니 항공기 조종도 한다고 하던데요. 이 소문 사실인가요? 아,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건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자동차 운전이면 모르겠는데 항공기는 이건 정말 아니다. 아. 근데 저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왜냐면 이분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의료 기술도 배우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배우지 않았을까요? 보는 걸. 아니 전시에 조종사가 또 어떻게 뭐 됐을 경우에 또 그렇죠. 뭐 비행기를 또 조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 네. 자, 정답은 오, X네요. 비행기 조종은 안 하시는구나. 예, 조종사와 항공구조사의 업무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 해도 항공구조사가 조종사를 대신해서 조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공구조사는 조종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항공구조사가 다재다능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항공기도 조종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소문은 왜 난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소문은 사트가 받는 훈련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항공구조사가 되려면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훈련의 명칭 때문에 이런 소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비행 환경 적응 훈련. 그러니까 딱 그 명칭만 들으면 조종사가 받을 것 같은 그런 훈련 느낌이네요.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비행환경 적응 훈련은 조종사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탑승해 근무하는 공중 근무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훈련입니다. 높은 고도의 비행 환경에서 인체에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체험하고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아, 근데 그거 아닌가요? G 테스트라고 해서 이게 조종사분들이 힘겹게 호흡하면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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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 훈련 그거 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저희는 조종사들이 받는 G 테스트까지는 받지는 않지만 높은 고도에서 기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챔버라고 하는 기압 조절이 가능한 기계 안에 들어가서 산소가 희박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든지 비상 행동 절차를 한다든지 하는 훈련입니다. 산소가 희박한 상태에서 하는 훈련이라니 말만 들어도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예, 항공구조사의 핵심 임무가 전시에 적지에 조난당한 조종사들을 구해오는 것인 만큼 항공기가 적진에 진입할 때 적군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력 가속도를 많이 받으면서 기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적인 변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트는 항공기 조종도 한다. 첫 번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문 확인해 볼까요? 네. 다재다능하기로 소문난 사트. 그래서 부대원들 모두 자격증 만수르라고 하는데요. 사트 대원이라면 자격증 20개는 기본이라고 하던데 이 소문 사실인가요? 아, 요거는 근데 약간
약간 채원 씨가 양념을 좀 치신 것 같아요. 예, 자격증이 많을 수는 있죠. 많으시겠죠. 근데 10개도 아니고 20개는 그래, 좀 20개는 좀 많다. 그것도 그게 기본이라고 하면은 조금 예?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양념. 좀 그런 거 아닐까.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딴다고 했잖아요. 뭐 자격증 따기에 이 정도면 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말에 동감합니다. 아, 왜냐하면 암벽, 빙벽 탄다고 맞아요. 하는 거 보면 클라이밍 자격증도 있을 것 같고 뭐 수영도 다들 잘하니까 스쿠버 자격증도 있을 것 같고 뭐 사실일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 아우. 예스네. 진짜요? 예스네. 아 진짜요? 야. 20개가 아니라 30개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자격증 완수료였네. 오. 저 같은 경우에도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비롯해서 TC3 자격증 등 병원 전 외상소생술 자격증, 수상인명 구조와 각종 장수 자격증 등 총 10여 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트 대원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하거나 더 많으십니다. 그럼 다들 어떤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예, 구조나 의료에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인원들은 응급구조사, 수상인명구조, 잠수와 같은 구조와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따는 편이고 의료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인원들은 그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갈 게 워낙 사트가 지원하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선발할 때 혹시 자격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살짝 가져봅니다. 전. 선발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들어오고 나서 더 많이 취득을 합니다. 부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 교육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자격증을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훈련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격증이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사트의 가장 큰 장점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대 내에서 구조와 의료기술을 배울 때에도 외부에서 접하기 어려운 장비들을 직접 접해볼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자격증을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트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면 자격증 따는 게 쉽겠네요.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확실하게 배우니까. 게다가 우리 교관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말모. 말모. 말모 알죠, 말모? 예, 뭐예요? 말하는데. 아, 맞아요. 아는구나.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자, 다음은 뭐죠? 네, 이번 소문은 좀 황당한 소문이에요. 의료기술이 출중한 사트. 그러다 보니 사트에는 군의관이 없다고 하던데. 아, 근데 이게 살짝 애매하면서 그럴싸한 게 훈련을 하다가 이제 부상자가 생기면은 그냥 뭐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서로. 네, 메딕 이 소문 예스인가요? 아니면 노인가요? 둘 중에 하나. 너무 째려본다. 자, 하나만 선택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오, X. 사태는 군의관이 그러면 있는 거네요? 예, 저희 부대에도 군의관이 있습니다. 군의관님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치료를 해주시고 저희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응급처치까지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군부대에 군의관이 있는 게 당연한데 사트가 너무 만능이니까 맞아요. 이런 소문까지 났나 봅니다. 자, 여러분, 사트에는 군의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훈련하다가 부상자가 생기면 작은 부상의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처치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응급처치는 대원들 내에서 해결하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군의관 병원으로 치료를 하러 갑니다. 네, 훈련할 때 근데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부상을 입어도 옆에 사람들이 죄다 응급처치 전문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치는 거를 못 보는 분들이잖아요. 훈련하다가 뭐 누가 다치면 막 수십 명이 막 전우들이 우르르 막 달려와가지고 처치해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아무래도 구조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누군가 다친 것 같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뭐 정말 누군가 다친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어떻게 뭐 달려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누군가 바다에 빠졌을까, 누가 다쳤을까 봐
놀면서 한 번씩은 둘러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젠 뼛속까지 구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 아니 뭐 여행 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장재영 중사랑 함께 우리 박선영 중사도 함께 하고 싶네. 아우 든든하네요. 자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트. 아 정말 사명감이 대단합니다. 어? 자 다음 소문은 뭔가요? 이번엔 사트의 임무와 관련된 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적진에 뛰어드는 사트. 조종사를 구하러 갈 때 도시락을 싸들고 간다고 하던데요. 도시락 그게 도시락? 뭐 김밥이나 뭐 그런 걸 싸가지고 간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뭐 이 양반들도 먹어야지. 아 전투식량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조종사를 구하러 갈 때 혹시나 조종사가 먹을 식량까지 챙겨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종사가 오랜 시간 고립된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체력을 회복하려면 뭐라도 먹어야 하잖아요. 저 어떤가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둘 돼. 중에 하나만 골라겠어. 야 역시 뮤지컬 배우. 춤도 출까요? 아니. 아, 나 준비됐는데. 거기. 네. 자, 자, O인가요? X인가요? 하나 둘 셋. 오. 의견이 갈렸어요. 장재영 중사는 왜 예스예요? 사실 이거는 세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챙겨갈 수도 있고 안 챙겨갈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의 서바이벌 키트에는 이미 식량이 들어있는데 임무 도중에 음식을 섭취할 상황은 크게 없지만 간단한 행동식을 챙길 수도 있긴 합니다. 서바이벌 키트에 그럼 식량이 들어가 있는 거 무슨 식량이 들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5cm 크기의 작은 압축형 식량이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만약 구조가 지연될 경우 조종사가 이 식량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으면 구조사가 최대한 빠르게 진입해 구조합니다. 구조작전 자체가 오래 지체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 식량까지는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난자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보통 조난자가 의식이 없거나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현장에서 수액을 놓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출동할 때는 보통 뭘 들고 가시나요? 뭐 혹시나 비상식량을 챙길 때도 있을 거고 또 응급처치가 필요하면은 그거 할 때 뭐 필요한 거 주사기, 약물, 붕대 뭐 이런 것들 다 들고 가시는 건가요? 아 그 저기 옛날 그러니까 의사들 왜 왕진 가방이라고 해. 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왕진 가방. 아, 그런 거 들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열면은 도구들이 쫙 이렇게 청진기 이렇게 클 것 같은데. 있고. 다들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두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실제 구조 현장에서 쓰는 메디키트를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오 메디키트. 어디 있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메디키트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키트는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필요한 처치에 따라서 물건들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지혈을 할 수 있는 지혈대, 그리고 이제 기도와 호흡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에어웨이 응급처치 품목, 그리고 수액소생술을 할 수 있는 수액, 그리고 구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와,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꺼내는 건 뭐죠? 이 물자는 아이겔이라는 품목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를 임시적으로 확보할 때 사용되는 물자입니다. 그리고 이 물자는 전술 견인 부목이라고 해서 대퇴부 골절 시에 환자의 환부를 고정해서 2차적인 환부 손상 방지와 그리고 그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견인 장비입니다. 밴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자가 수액 소생술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되는 수액 세트입니다. 우와, 와 다행이네. 우와. 그래서 이제 야. 바늘과 수액 등이 들어 있습니다. 와. 네. 네. 네, 대표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희 굉장히 좀 얇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필요한 거 다 들어있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딱
메고 네. 가는 거잖아요. 출동하는 거잖아요. 네, 오, 야. 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아까 저희가 봤던 걸로 어느 정도까지 처치가 가능한 거예요? 예, 평시에는 의료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외상 처치가 가능합니다. 크게는 출혈, 골절, 수액소생술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현장에서 막 개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처치가 가능한가요? 영화처럼 현장에서 개복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지 연골 절제술이나 바늘 감압술 같은 건 교육을 받아서 실제 상황에서 처치가 가능합니다. 와, 오늘 정말 뭐 영화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니까 신기하네. 다른 질문 또 뭐 있어요? 이번 질문도 역시 임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종사를 구하는데 최적화된 사트, 인질 구출 작전에도 투입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투입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 아닌가? 아니니까 문제를 냈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겠어. 자, 하나, 둘, 셋. X네요. 아, 투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엥? 조종사가 인질이 된 경우에는 전투 탐색 구조 작전이 아니라 인질 구출 작전이 되기 때문에 인질 구출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투입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죠. 구조랑 인질 구출이랑은 다른 개념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워낙 저희가 막 사트 전투력에서 듣고 막 이게 막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질 구출도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 만약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조종사와 무전이 닿지 않거나 조종사가 적에게 인질로 잡히면 아무리 근접 접근 상태라도 무조건 철수하게 됩니다. 예, 사트의 전투력은 방어의 목적입니다. 예, 조종사를 구조하러 가는 길에 적을 만나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투보다는 구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격을 당하면은 그때 움직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격을 받더라도 살아서 돌아오기 위해 전투력을 기르는 것이지 적을 먼저 제압하기 위해 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적진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임무인 거잖아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을지 짐작도 안 갑니다. 삼 주 동안 사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임무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다 저희가 훑어봤는데 네. 우리 근데 뭐 하나 빼먹은 거 있잖아요. 저희 부대 자랑이잖아요. 전국 부대 그렇죠.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부대 시설 자랑을 안 했어요. 시선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체력 단련실이나 수영장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수영장이 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본이라고. 아까 그 수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수영장이 있는 부대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예. 예, 맞습니다. 수영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영장이 필요하고 또 대원들 모두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부대 내에 막타워가 있기는 합니다. 막타워. 막타워가 뭐예요? 예, 막타워는 강화 훈련을 할 수 있는 탑인데 11m 정도 되는 탑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낙하산 공수 훈련도 진행하고 또 구조 임무를 할 때 목표 지역에 최대한 신속하게 침투하고 위험한 적지에서 헬기가 공중에 채공 시간을 적게 하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패스트로프와 레펠 연습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뭐 부대 안에 뭐 말씀하셨던 막타워나 수영장이 있으면 체력 단련을 할 수밖에 없을 환경일 것 같은데 사실 뭐 두 분만 봐도 그렇게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예,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체력입니다. 예, 부대에서 일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체력 단련할 시간은 보장해주는 편입니다. 예, 이제 갓 들어온 하사부터 베테랑 원사님까지 구조 현장에서는 다 같은 수준의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 계급은 불문하고 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나이 계급을 불문하고 똑같은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한다는 이 말이 너무 멋있네. 맞아요. 그렇다면 부대 분위기는 어때요? 그 좀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사, 살짝 중사, 드는데. 하사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계급별로? 선후임 관계는 매우 돈독합니다. 같이 파견도 다니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전역할 때 자신의 체크리스트를 갓 들어온 후배에게 물려주는 게 전통입니다. 오, 체크 그뭐 대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족보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체크리스트를 선임에게 직접 받았는데요. 오. 네. 그거예요? 이건가요? 네. 멋있다. 예, 니콜라스. 임무를 나갈 때마다 항상 지침하는 겁니다. 임무 수행 중에 헷갈리거나 아니 바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확인하고 체크하는 용도. 됐어, 덮어. 네. 군사기밀인데. 네. 덮어. 평소에 이 체크리스트에 자신만의 노하우나 이제 잘잘못을 적어두기 때문에 이걸 받은 후배들은 이제 실질적인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되게 의미 있는 전통인 것 같은데 네. 주는 선임도 사실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받는 후임 입장에서도 엄청 좀 뿌듯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물려받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전역을 할 때가 되면 그때 까마득한 후배한테 전해주고 나갈 겁니다. 야, 역사와 전통이 자랑스러운 사트입니다. 이런 자부심 정말 보기 좋네요. 이쯤에서 설마. 이행시 한 번 더 가면 안 돼요?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운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요. 예. 자, 싸! 써나이 사트는 트! 트미네이트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너무 든든합니다. 저도 든든해요. 네. 이행시 말고요. 예. 이분들이요. 예, 예. 이 언제 어디든 가기 위해서 묵묵히 땀을 흘리는 사트. 우리 전군 부대 자랑을 통해서 제대로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때가 됐어요. 이젠 진짜 보내드려야 돼요. 저희가 3주 동안 행군기 함께 하셨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네, 먼저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되어서 훌륭한 분들과 함께 부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구조사들은 언제 어디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날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멋있어. 날아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좋은 분들과 부대에 대해서 얘기하니 저도 뭔가 새롭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국민들을 생각하며 어떤 임무든 완벽하게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해 주신 사트 전우들 감사합니다. 행군기 장프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자랑은요, 전국에 있는 전군을 만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오늘도 과학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원보람 본부관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보람입니다. 병사들의 인권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뭐해?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 다음 주말에 뭐해? 주말. 다다음 주는 뭐해? 왜? 그냥 부대 간부들이 워낙에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친목도 뭐? 다음엔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자. 우리 등산이나 갈까? 등산 가자. 진짜 이제 무서워. 주말에 등산 이건 좀... 그날 아침 사무실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사무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간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건 며칠 전 대대장이 했던 이 말 때문이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을 정말 아꼈는데 서운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적으로만 대합시다. 이게 더 무서워요. 화내는 것보다 그렇죠. 대대장님이 그러니까 화가 진짜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억누르. 네. 대대장의 엄포가 있은 후 간부들은 대대장과는 업무 이야기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는 말조차 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대대장이 앞으로 일적으로만 대하자라고 한 걸 보면 뭔가 사적으로 얽혔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적으로 친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종종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사건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A 대대장이 이 부대로 부임해 온 날이었어요. A 대대장은 처음부터 이 부대의 분위기가 마음에 무척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부침성이 되게 좋았거든요. 대대장님 회식 장소 미리 잡아놨습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안 오시면 저희 서운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날부터 회식 준비를 했던 거죠. 그렇죠. 서로 알아가는데 회식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왠지 어디선가 이게 종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대대장님? 딸랑딸랑. 네. 근데 회식 자리 분위기도 너무나들 좋았다고 합니다. 같은 직업군인으로서 서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서로 고향은 어딘지 취미는 뭔지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많이 오고 갔죠. 네. 뭔가 첫날부터 급격하게 친해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A 대대장이 이 부대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회식이 끝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뭐 비중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장님 골프 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대 근처에 스크린 골프장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시겠습니까? 예약은 해놨습니다. 딸랑딸랑. 계속 들리는데요. 예. 근데 너무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예, 그냥 부대 간부들이 워낙에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친목도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지다 보니 A 대대장도 용기를 좀 냈어요.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괜찮지? 우리 등산이나 갈까? 우리 등산이나 갈까? 내려와서 백숙은 내가 살게. 이렇게 말이죠. 와, 주말에 등산 이건 좀 주말 등산 콜라보. 이거는 대대장님께서 선을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간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뭔가 딱 물어봤을 때 이런 아마 표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받겠죠? 네. 빨리 누군가 칠타고 해줘. 주말에 빨리 일 있는 사람 빨리 얘기해. MG 장병이라면 싫습니다. MG 장병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들 이제 주춤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싫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주 주말에 당직을 제외한 간부 모두 등산에 나섭니다. 주말에. 주말에. 약간 조금 짜네요. 네. 쓰라려요, 약간. 네. 간부들이 친목도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뭐 등산을 좋아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야 쉽게 안 나오네. 그렇게 이제 주말에 등산을 가게 됐고 백숙에 도토리묵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간부들은 이게 시작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백숙의 도토리 묵은 좋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게 시작일 거다 아무도 생각을 근데 못했어요. 우리 예상대로 다음 행보가 대대장님의 다음 행보가 이어지는군요. 컨티뉴. 네.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오후 일가 중에 A 대대장이 비중사에게 슬쩍 다가갑니다.
비중사 오늘 퇴근하고 뭐 해? 왜요? 퇴근하고 왜요? 왜? 무서워. 왜요? 이 대대장의 말은 이거였어요. 지난번에 네가 스크린 골프장을 예약을 해서 네가 냈잖아. 오늘은 내가 낼게. 가자. 예약해뒀어. 와, 근데 예약이라는 거는 같이 동행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얻어친 게 미안해서 잡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네. 근데 사실 그날은 비중사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안 돼. 이거 가면 안 돼. 아유, 못 집으로 가야 돼. 가요.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큰일 나요. 무슨 골프야? 그런데 내가 더 시설 좋은 데로 예약을 해놨어 라고 말하는 대대장의 얼굴을 보고는 저 와이프 생일이어서 저녁 약속 있습니다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와이프한테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다른 날도 아니고 아내 생일인데 그날은 아내 생일을 챙겨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그날 이후 A 대대장의 뭐해? 뭐해? 훅 들어오네. 예. 어택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B중사, 또 어느 날은 C 하사, 또 어느 날은 D 소희에게 이게 대대장이 물어봅니다. 오늘 퇴근하고 뭐해?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 다음 주말에 뭐해? 주말. 다다음 주는 뭐해? 왜? 잘 어울리는데. 많이 해본 솜씨인데. 아닙니다. 뭐 하는 거 알면 대체 어쩌려고. 이게 애초에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 했어. 맞아요. 이 일이 이렇게 커지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 그날은 A 대대장이 디소희와 골프를 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해요.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설 골프장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고요. 엄청 저렴해요. 군인이면 훨씬 더 저렴하죠, 이제. 그래서 주중에 예약을 하려면 예약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디소희는 A 대대장과 골프 약속을 잡은 뒤 몇 주 전부터 군 골프장을 광클로 예약을 해뒀다고 해요. 딸랑딸랑. 종소리 울려라. 딸랑딸랑. 네. 근데 또 상사가 가자고 하는데 예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등산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저도요. 등산보다는 나. 주말에도 괜찮죠. 네네. 예. 그런데 당일에 보니 A 대대장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소희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긴 좀 그렇다. 다음엔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자. 그날 이후 전국의 골프장을 다 공부했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골프장 구조도 다 파악하고 심지어는 답사까지 다녀왔다고 하고요. 네. 야, 그렇게까지요? 그렇게까지 할 일인 거죠? 훈련 전에 답사를 하는데 그런가? 골프장까지 답사를 한다. 못 간다고 말하기는 힘들 거고. 근데 또 우리 대대장님은 정말 부하 직원들이 좋아서 같이 골프 치러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간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같이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아. 골프 안 치는 사람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 누구든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등산 가죠. 등산 가죠. 진짜 이제 무서워. 다음 주말에 이중이 시간 어때? 와, 등골 지금 오싹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 그리고 주말마다 같이 뭘 하자는 대대장 때문에 이 부대 간부들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주말에 편히 좀 잠을 자는 게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간부 중 누군가
이 상황을 휴식권 침해다라고 상급기관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A 대대장은 마음속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가 냉랭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게 너네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리니까 후배 간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간부들이 그 여지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오해하게끔 여지를 준 것도 저는 간부들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한편으로 전 대대장님도 좀 짠한 게 진심으로 재밌어 하고 계시고 진심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짠해. 자, 근데 이 사건 진짜 낯설지가 않은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본 사건이에요. 주말에 직장 상사가 등산하자고 불러내 억지로 끌려갔다. 이거는 사회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만연하죠, 많죠. 네. 근데 사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좀 놀랬어요. 제가 잘 아는 그 꼰씨 성을 가진 그 형님은 뭐가 문제인데? 에이?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사건 한번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간부들이 빌미를 좀 제공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A 대대장이 처음 부임한 날부터 이제 딸랑딸랑 종을 올렸잖아요. 먼저 회식하자고 하고 골프도 치러 가자고 그러니까.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키웠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관이 새로 부임해 오면 휘하 간부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휘관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건 부단 이 부대에 있는 간부들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지휘관계가 엄격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심리는 군이나 사회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대원들은 지휘관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A 대대장이 사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오해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A 대대장이 간부들의 행동을 좀 잘못 해석하고 혹은 과잉 해석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하는 등 뭐 부하들에게 너무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는 제안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말 등산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심했어요. 네, 상사가 불러내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갑질이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장병 등에게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일과 시간 후 또는 휴일에 골프나 등산 등 운동을 빌미로 차량 운행과 식당 예약을 지시한 사안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절했으면 뭐 좀 그 순간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A 대대장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겠죠. A 대대장도 휘하 간부들을 괴롭히려고 한 행동은 아니고 그렇죠. 정말 좋아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하 간부들이 자신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때 누군가 올바른 조언이나 직언을 했다면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거나 사정이 있으면 거절을 하면 되는 거를 왜 거절을 못했던 걸까요? 심지어 비중사는 아내 생일인데도 거절을 못했잖아요. 그거 보고 참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비중사가 그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 사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직 아내의 실체를 몰라서
이 정도 이해해주겠지. 그럴 수 있죠. 내가 뭐 업무상인데. 아내가 아직 발톱을 보내지 비정상과 않아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군요. 그러니까 아예 신혼이거나 그러면 네.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휘관인 대대장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는 쉽게 거절 못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군대도 조금씩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현실은 맞고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들이 병폐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주저없이 바로 건의할 수 있는 선진 병영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장병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전보다 확실히 분위기가 현재 군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말 나온 김에 오늘 끝나고 회식 어때요? 딸랑딸랑. 좋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요. 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싶네요.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윗사람이 뭐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사회생활 그 하시는 분들은 뭐 다 공감할 텐데 거절. 이게 거절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그 거절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절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보는 척하다가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또는 상대방이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제안을 한다면 일단 그 제안을 인정을 한 뒤에 다른 일정이나 업무로 인해서 좀 제한이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려하면서 거절을 한다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도 저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이번 사건처럼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좀 상사 눈치 보는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골프장 예약 사건만 봐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 여기는 별로다. 이 한마디 때문에 간부들이 대대장 비위 맞추려고 전국에 있는 골프장 공부하고 또 심지어 답사까지 직접 갔다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군 병력의 손실로도 이어지는 큰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적절한 휴식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말씀하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심신을 회복해서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간에 사적 지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 골프장 공부나 답사를 업무 시간에 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해서 해당 간부들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A 대대장이 강요한 건 없어요. 네? 좀 A가 따지고 좀 보면. 짜네, 네. 조금. 그렇죠? 그냥 대대장이라는 위치, 지위 때문에 밑에 간부들이 알아서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갑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본 사안에서 그 A 대대장이 하나 놓친 게 있다면 본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좀 못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갑질이라고 함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부하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뭐 처우, 일체를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사안에서 이제 대대장은 부하들의 사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골프 운동 이런 개인적인 이익을 누린 것이기 때문에 갑질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갑질과 관련된 예시로는 부서장이 직원에게 뭐 자녀의 숙제와 관련하여 뭐 이것 좀 알아봐줘라고 자료 수집을 요청하거나 같이 주말에 세차를 하자고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궁금한 게 이게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지가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 실제로 필요한 모임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냥 제일 확실한 기준은 지휘관이나 상급자께서는 굳이 주말에 또는 휴일에 부하 직원들과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리 좋은 운동, 아무리 좋은 백숙이라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상급자랑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서의 단결을 원하신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일과 시간이나 체력 단련 시간을 이용해서 워크숍 정도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 대대장은 퇴근 후 혹은 주말마다 부하 간부들을 데리고 등산이나 골프를 함께할 것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씻어냈는데요. 자, A 대대장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대장은 부대 관리 훈령상 부하에게 사적으로 지시를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같은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위반자에 대한 이제 처리 지침을 보면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이거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경미할 경우에도 역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이게 처벌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A 대대장이 폭력이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징계를 받나요? 네, 본 사안에서 A 대대장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른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보다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 대대장의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그 강요 행위의 정도 또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 파면에서 최하 견책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와, 최대 파면이요. 처벌 수위가 높네. 그럼 이번 사건의 그 A 대대장처럼 주말이나 일과 시간 외에 병사들이나 간부들에게 업무와는 상관없는 사적 지시를 강요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안과 같이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적인 지시의 경우에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부의 갑질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자, 우리 군에서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갑질 예방을 위한 수시 교육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사건의 재구성 시간에 다룰 수 없는 날이 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부하들을 이용하는 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등산.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네. 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똑 누군가 대대장실을 노크를 합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애들만 가는 거잖아. 있는 애들만 가는 거잖아. 야, 이렇게까지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네. 네? 진짜 어이가 없네. 자기소개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네. 세상 모든 거인들과 맞서 둘, 다, 여섯, 일곱, 여덟, 열. 야, 오늘 눈과 귀가 호강하는 날.